우리 셋 중에 또 가장 좀 식물다운 그렇죠. 제대로 된 식물을. 네, 그 이야기를 가져오신 분이 양치님이신데. 아, 네. 저는 이 식물 주제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작품이 있기는 있었는데 네. 그 이영도 작가 소설이어가지고 연성 이영도 작가 소설을 하긴 좀 그래가지고 다른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고 온 책은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꽃은 알고 있다. 부제는 꽃가루로 진실을 밝히는 여성 식물학자의 사건일지. 오, 사건일지. 네. 그래서 원제는 더 네이처 오브 라이프 앤 데스에서 삶과 죽음의 본질 뭐 이런 제목이거든요. 상당히 다른 네, 제목인데. 다른 뉘앙스죠. 약간 흥미가 좀 떨어지는 제목인데, 맞아요. 근데 부제가 이제 모든 몸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고요. 책 표지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한국판은 약간 보테니컬 아트 표지죠. 네. 차분하고 네네. 식물 이야기 정말 할 것 같고 네. 식물학자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제목이나 일러스트나 다 되게 좋아요. 조합이. 네. 그리고 영미판 표지는 이렇거든요. 이제 폴리스라인 테이프로 이제 식물을 둘둘 감는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고 그 사건일지라는 네. 부제나 뭐 라이프 앤 데스와도 연관이 되어 있긴 한데 그쵸. 저기 바디가 몸이 아니고 설마 시체?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 이게 진짜 이 한국어판 제목이랑 네. 표지 디자인이나 영문판 제목이랑 완전히 느낌이 다른데요. 약간 그쵸. 초월 번역하셨어요. 잘하셨는데요. 양치님이 읽으셨을 때 어느 쪽이 더 실제 내용에 가깝나요? 실제 내용은 딱 중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반 저거 반? 이제 저자인 퍼트리샤 윌트셔는 영국의 식물학자, 화분학자, 고고학자이면서 25년간 많은 범죄 사건 수사에 참여한 법의 생태학자입니다. 아하. 어려운 게 많이 나오죠. 네. 네네. 화분학, 저 화분학이 뭐야 처음 생각했는데, 네, 꽃가루 화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어원 그대로라면 이제 먼지에 관한 연구. 공기, 물, 퇴적층에 있는 거기에서 수집할 수 있는 꽃가루나 뭐 포자 이런 거를 비롯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크기의 화분 화석과 미립자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법의 생태학자가 되게 생소하잖아요. 이렇게 찾아봐도 없어요. 단어가 이렇게 딱 지정된 단어가 없고. 네네. 보통 법의학자, 생태학자 그쵸, 이렇게만 알고 따로 있죠. 있죠. 네. 그래서 법의학은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래도 정의를 좀 가져오면 법률상 문제되는 의학적 상황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법 운영에 도움을 주고 인권 옹호에 이바지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두산백과에 정의되어 있고요. 생태학은 이제 생물 상호 간의 관계 및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연구하여 밝혀내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두 가지를 합쳐 놓으면 이제 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증거들을 해석하여 수사를 돕는 게 이제 법의 생태학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사전적 정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듯이 그만큼 굉장히 낯선 개념이고 그 낯선 개념의 분야를 거의 개척한 선구자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렇게 우연하게 범죄 수사에 뛰어들어서 결국엔 이제 법의학의 여왕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된 윌트셔 교수의 회고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윌트셔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탕광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선천적인 것도 있고 이제 탕광마을이니까 환경적인 것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기관지염과 폐렴을 계속 앓았대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날도 많았고 그러면 이제 학교 못 가니까 친구들하고 놀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백과사전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뭐 이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건강이 계속 안 좋아져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바닷가로 가면 좀 바닷바람을 쐬면 건강해지지 않을까 해서 웨일즈 해안으로 외할머니랑 같이 요양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양이라고 하기엔 좀 거기서 오래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외할머니가 자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어서 계속 이렇게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자연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해요. 근데 대체 뭐를 전공을 했길래 법의 생태학자의 길로 갔을까 좀 궁금하죠. 근데 처음에는 그쪽은 아예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사무직, 비서직을 공부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코카콜라 회사나 건축학 회사 뭐 이런 데를 다니다가 20대 후반에
공부를 해보고 싶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런던의 킹스 칼리지에 입학하게 됩니다. 거기서 식물학을 전공을 하게 되고요.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이었는데 윌트셔는 그때 이제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그 후에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미생물 생태학에 대해서도 강의하게 되고요. 이렇게 강사 일을 한 18년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게 굉장히 즐거웠었는데 18년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좀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런던 대학교 고고학 연구소에 지원을 합니다. 네, 그때면 뭐 거의 40대 초반 뭐 이렇게 됐었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고고학 연구소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환경 고고학자가 되는데요. 환경 고고학은 이제 고고학 유적의 퇴적물을 분석을 하면서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떤 작물을 심었고 어떻게 농사일을 했으며 뭐 이런 거를 알아내는 일을 하는 직업인데요. 네. 되게 학구적인 분이시네요. 그렇죠. 계속 이 일 하다가 공부하고 싶다 하면 대학을 가고 또 일을 하다가 더 연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더 상위로. 네네. 되게 진취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그 환경 고고학도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식물 일부와 연체동물의 껍질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물의 뼈와 인간의 유골을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토양의 미세 생태학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윌트셔는 이제 식물이니까 이제 화분, 화석, 꽃가루나 포자를 이렇게 분석하게 돼서 이제 그런 걸 막 우리는 이제 그냥 지층이 있으면 그냥 땅이네 뭐 이렇게 보고 지나갔을 텐데 이 사람들은 거기 그 토양 단면에 정말 엄청난 정보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고대의 환경을 재구성하고 이제 상상하는 좀 되게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그래서 전화는 이제 자기는 경찰이라고 밝히고 팻 윌트셔 씨가 맞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큐 왕립식물원에서 네, 거기에 전화를 했는데 이 세계관이 연결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우리 사건을 도와주지 못했다. 그러면서 당신 이름을 주면서 이 사람은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작가가 묘사한 자기 심리 상태가 좀 재밌었는데 자기는 이제 불과 몇 분 전까지 신석기 시대에 이제 울창한 숲에서 그곳에 최초로 도착한 농부가 그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서 숲에 이제 불을 지르는 그런 장면 속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현실로 자기를 잡아 끄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현실감이 없어가지고 잠깐 주저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왜 화분학자가 필요하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살인사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참 전화를 어느 날 받았는데 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살인사건입니다. 되게 굉장히 네. 드라마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이게 너무 연극적이어서 현실감이 안 들었다고 좀 어안이 벙벙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한 시골 배수로 도랑에서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우발 사건인 것 같고 우리는 이게 중국 삼합회가 저지른 일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경찰이 말을 하는 거야. 영국에서 삼합회야. 너무나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일이죠. 잠깐만요. 이거 픽션 아닙니까? 진짜 대충 너무 비현실적이다. 대충 쓴 시나리오 같은데요. 현실은 언제나 상상을 뛰어넘죠. 그래서 용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너무나 죽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전화가 건 형사의 상관이 옥수수 꽃가루를 이용해보자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도랑에 사체가 있었는데 그 밭 주변이 옥수수 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이 용의자들이 그 시체를 버리러 거기를 갔으면 옥수수 꽃가루가 어딘가에 묻어있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한 거죠. 네. 굉장히 이렇게 오픈마인드 경찰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전공자 눈엔 또 그게 아닌 거죠. 열려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미 옥수수 꽃가루가 진지 6주가 지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뭐 비료를 넣고 밭을 갈고 했을 텐데 그러면 굉장히 산소와 영양이 많은 땅은 꽃가루 같은 유기물을 분해하기 좋은 상태여서 증거가 남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주인공은.
그래서 아유 이게 될까 싶었는데 어쨌든 도움 요청을 받았으니까 같이 현장에 가서 이제 증거를 수집을 하는데 이제 용의자들이 차에서 뭐 이것저것 가져왔어요. 온갖 걸 이렇게 다 털어서 가져왔는데 어차피 옥수수 꽃가루는 없지 않을까 했는데 옥수수 꽃가루는 없는데 대신 정말 꽃가루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꽃가루들이. 다른 꽃가루들이. 그러면서 차체에 너무 다양한 꽃가루들이 있어서 이게 마치 식물원 갔었다라고 묘사를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출처가 너무 제각각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처리 후에 이제 바닥 매트와 페달에서 같은 종류의 장소를 나타내는 것 같은 꽃가루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꽃가루는 없었지만 옥수수 밭 주변에 잡초들의 꽃가루라던가 아니면 산울타리에서 나는 꽃가루라던가 야생 잣두에서 나오는 그런 꽃가루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경찰하고 이제 같이 그 옥수수 밭을 이렇게 가보니까 정말 자기가 봤던 그런 꽃가루들의 그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고 그런 주변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환경 고고학자였으니까 과거의 일을 구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 목과적인 전원 풍경을 그리고 상상하고 물론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서 재현도 했겠지만 근데 자기가 본 꽃가루들로 진짜 현실로 쫙 펼쳐진 게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뭔가 작물이라고 생각하면 풍기 인삼, 대구 사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큰 지역으로 여기에선 이게 나지 뭐 이런 걸로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부산 오뎅 이런 거랑 같이 오뎅. 근데 이제 작가가 이렇게 보니까 그 현장에서는 정말 다 같은 뭐 옥수수 밭이기는 했는데 10m만 달라져도 그 꽃가루 집합체가 달라지고 어디에서는 뭐가 더 많이 나오고 어디에서는 뭐 바람결에 저 옆에 있는 것까지 날려오고 이런 집합체가 달라진다는 거를 확인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꽃가루 기록에 장소 특이성이 있구나 라를 깨닫고 그 후에 이제 법의 생태학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와, 정말 인생을 바꾼 사건이었네요. 네. 대단하다. 그때가 50대였어요. 우와. 그래서 정말 도전하는 삶을 사시는. 네. 네. 이 책이 크게 두 파트가 섞여 있는데요. 이제 윌트셔가 해결한 사건들이 한 파트고 다른 파트는 윌트셔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건의 전개가 막 흥미진진하지는 않아요. 이게 추리소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같은 그 사건이더라도 만약에 이제 여기에 추리소설 작가가 붙었다면 뭔가 도입부라던가 배경이나 이런 이야기를 긁어와가지고 좀 더 흥미진진하게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어서 사건 자체의 묘사는 좀 심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현실적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뭐 A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반전 두둥 B가 범인이었다 뭐 이런 일이 현실상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윌트셔 교수가 참여하게 되는 수사는 거의 이제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피해자가 사망한 날 생겼을지도 모르는 단서를 찾기 위해서 이제 주변 환경을 조사를 하고 이제 시체 위치를 찾기 위해서 범죄자 몸에서 혹은 주변에서 이제 꽃가루나 이런 걸 채취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거고요. 조사하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 물품을 굉장히 여러 번 꼼꼼하게 문질러 닦습니다. 가끔은 샴푸를 이용해서 이렇게 빨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염된 물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걸 채로 걸러서 이제 모래알갱이 같은 거는 이제 다 버리고 원심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제 농축된 침전물을 얻어요. 근데 거기에 여전히 뭐 흙이라던가 석영이나 점토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데 걔네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고 유해한 산으로 녹인대요. 근데 굉장히 유독성의 산으로 녹이는데도 화석 꽃가루나 귤류 포자 뭐 곤충의 각각류 껍질이 살아남는데요. 신기하다. 그죠? 저는 아까 샴푸부터도 이미 약간 샴푸 막 써도 되는 거야 싶었는데 네. 아니 그런 산성 이런 근데 거에도 그걸 보호하는 성질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꽃가루에는 어떤 성분이 있고 뭐 곤충의 껍질에는 어떤 성분이 있어서 걔네들이 산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준대요. 너무 세상 강한 아이들이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남아있는 걸 이제 유리 슬라이드에 펼칩니다. 펼치고 이제 현미경으로 슬레이드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까지 봤다가
화분 개수를 세고 또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갔다가 세고 거기서부터는 정말 센 노가다네요. 네, 엄청난 노가다죠. 그걸 사람이 다 해야 돼요? 네, 사람이 다 센다고 하네요. 아이고. 네, 그래서 표본에 나온 그 증거들이 진짜 많대요. 근데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 어디에서 온지 그거를 정확하게 분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이게 어떤 식물의 화분인지도 정확하게 이제 알아내야 되고 그 조그만 걸 가지고 이게 장미 꽃가루인지 어디의 꽃가루인지 어떤 나무의 꽃가루인지 그 종마다 이제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분포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어디에 더 가깝고 얘는 그냥 뭐 바람에서 흘려나온 건지 아니면 얘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묻어나온 건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포가 제일 중요해서 그걸 또 일일이 세는 거죠. 얘가 몇 개, 얘가 몇 개. 그래서 몇천 개를 이제 분류를 하고 근데도 이제 이렇게 오래 일하는 사람인데도 모르는 포자가 또 나올 수 있고 모르는 미립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주변 학자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슬라이드만 보는데 본인도 약간 이제 지루하고 인내심을 굉장히 가져야 하는 직업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읽어보면 정말 진짜 사건들은 이렇게 뭐 수사에 참여를 하는구나 싶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증거들이 밝혀지는구나 싶어가지고 실험실 실습한 것 같고 되게 저는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사건들이 계속되면 이제 약간 이 책이 반복되는 묘사가 조금 있거든요. 네. 계속 이제 슬라이드를 보고 이렇게 세고 하면 옆에서 같이 센 것 같이 어깨가 결리는 것 같고 눈이 빠지는 것 같고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시체와 죽음을 이야기할 때 법의학자 특유의 냉정함이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고인의 삶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미 생명을 떠난 시체는 하나의 그냥 유기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논조가 좀 있고 어떤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서 나는 뭐를 뒤졌고 뭐 카페트 어디를 뒤졌고 어디에서 어떤 증거를 발견해서 이렇게 사건이 해결되었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리고 뭐 이제 시체의 묘사도 이게 어떻게 부패가 있었고 몇 주가 되었고 어떤 변화가 있어서 뭐 이런 거를 되게 담담하게 서술하는데 이제 증거들이 꽃가루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장소 묘사를 하면서 식물들을 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는 뭐 장미가 피어져 있었고 뭐 몇 월이어서 무슨 나무가 펼쳐 있었고 어떤 곤충이 돌아다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이 이렇게 딱 떠오르면서 약간 환상적인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비극적인 상황과 이렇게 죽음과 대비되면서 식물들이 살아있고 그런 부분이 묘하게 낭만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약간 본인이 식물학자로서 갖고 있는 식물들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좀 재밌었던 게 지질학자 디스가 나옵니다. 궁금하다. 네. 작가가 꽃가루 증거로 현장 그림을 그려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현장에 어떤 작물들이 심어져 있을 것인가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걸로 이제 토양의 유형까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어떤 나무는 어떤 토양이 더 잘 자랄 것이고 뭐 그러니까 좀 유추가 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한 20년 전에 한 지질학자가 흙 속의 광물 입자가 제공하는 흔적 증거는 결코 틀리는 법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수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80km가 넘는 횡단선을 따라 1000개 이상의 표본을 분석하며 80km? 막대한 비용을 지출을 했는데 그 비용이 그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반비례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달랑 삽과 현장 관찰로 얻은 표본 4개로 그 지질학자가 추정한 동일한 장소를 지목했다 이런 묘사가 나오거든요. 내가 훨씬 효율적이야.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니 이게 될 일인가 지질학자분들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야 될 일인가 붕괴하고 이제 땅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책들이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직 그쪽에 안 팔려서 디스 당한 건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써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 띠지에
드디어 미스 마플의 실사판을 만났다. 이렇게 광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책 읽기 전이나 초반은 아니 이거는 마플보다는 이제 미드 본즈 아십니까? 아, 네네. 거기에 그렇죠. 브레넌 박사 쪽이 가깝지 않나. 껴는 알고 있다. 뼈는 알고 있다. 정확히는 이제 브레넌 팀에 있는 하진스 박사가 하던 아, 일이랑 네. 조금 비슷하죠. 네. 하진스는 곤충이긴 했지만 이제 미립자도 다루긴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니 영국의 노년 여성이라고 너무 막 갖다 붙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약간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마플이 고지식하고 잔소리하고. 네, 마플이 이제 사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 근데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 막 말을 하면 이제 듣고 있던 사람이 아니 이 할머니 그 갑자기 살인 사건에서 왜 저런 이야기야 뭐 이런 싶은데 알고 보면 이렇게 결이 같은 일이었고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이야기, 사건 이야기를 하다가 저 사건이 등장하고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사건 이야기를 끌어가는 사람이 크리스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좀 산만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나 추리 소설을 그렇게 막 쓰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력적이라기보다는 좀 전개가 산만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이 책의 가장 불호 파트가 본인의 개인사가 좀 많이 들어가요. 사건 이야기보다는. 그래서 너무 자기 이야기 많이 나온다. 이제 자기는 식물학적으로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걸 기대했는데 자기 이야기는 좀 줄이지 그랬냐 뭐 이런 평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평을 먼저 보고 봐서 생각보다 개인적인 이야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 개인적인 이야기가 재미없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잘라내고 했었으면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보면서 힘들었던 건 시체 묘사를 잘 못 보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 있었나? 디테일까지도 아니고 예전에는 되게 잘 봤거든요. 저 아까 말했던 본즈나 뭐 CSI나 뭐 이런 거 되게 거침없이 잘 봤는데 요새 추리 장르를 좀 안 보다 보니까 역치가 그래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시체농장이라는 곳에 묘사가 잠깐 나오는데 제 농장? 네, 그 실험구역의 이야기 나오는데 예전에 한번 들었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런 데가 있구나 하고 넘겼는데 이번에 보니까 왜 필요한지를 알겠고 뭐 이러는데 좀 끔찍하고 잘 묘사를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농장이 어디냐면 이제 추리 소설 보면은 이제 시체 발견하면 추정 시간이 뚝딱 나오잖아요. 네. 탐정이 막 이렇게 탐문하고 있으면 네네. 경감님 이제 뭐 피해자는 몇 시에 살해된 걸로 추정됩니다. 그냥 한 줄로 끝나잖아요. 뭐 몇 시부터 몇 시 사이. 이제 사후 강직 뭐 이런 걸로 밝혀지는데 이제 그거는 금방 죽었을 때고 네. 그 죽은 지 오래된 시체에 대해서는 추정을 하려면 이제 시체의 부패 상태를 봐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도 다르고 땅 재질에 따라 다르고 공기 상태에 따라 다르고 다 제각각인 거예요. 같은 묘지 이제 바로 옆에 묻혔는데도 사람마다 부패 정도가 다르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윌리엄 베스 교수입니다. 시체농장 그 파트를 보고 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1977년 윌리엄 베스 교수가 한 사건을 의뢰를 받았대요. 파헤친 무덤 속에는 턱시도 차림의 변사체가 있었는데 이제 베스 교수는 시신의 부패 상태를 보고 그 시신이 이제 죽은 지 1년쯤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네, 베스 교수가 나중에 이제 회고하기를 자기가 성별, 인종, 나이, 신장 모두 맞췄는데 사후 경과 시간을 무려 113년이나 잘못 추정했다라고 고백을 했대요. 와, 114년 전에 죽은 네. 시체였어요? 남북전쟁 당시 사망했던 대령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 부패가 굉장히 안 돼 있었던 그렇죠. 거죠? 한 1년 정도만 부패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우와. 네. 베스 교수는 이제 좀 자연적인 상태에서 시체가 썩는 상태를 좀 실제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미국 테네시 대학과 인접한 녹스빌의 산림지대에 어떤 시설물을 세우는데요. 정식 명칭은 미국 테네시대 버비 인류학센터의 인류학연구시설이라고 하고 별칭이 이제 시체농장. 그래서 기증받은 시체들을 뭐 매장했을 때 또는 그냥 지표면에 방치됐을 때 부패 정도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법이 인류학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고 시체를 먹으러 오는 동물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부패 상태의 묘사나 곤충이 알을 까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막 지금 두 분의 표정과 같은 그런 표정으로 이제 계속 볼 수 있을까 이런 싶은 마음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녹음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책을 뭐 2번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볼 때 보니까 그렇게까지 묘사가 끔찍하지 않은 거예요. 또 괜찮아져요. 네, 그래서 선인장님 말대로 아까 그 역치가 좀 낮아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지금 살짝 그 역치가 높아진 상태여서 본질을 좀 다시 정주행을 해서 더 올려 본 다음에 이제 이 책 보면서 생각이 많이 났던 책이 메리 로치의 스티프 책이 좀 생각이 났었거든요. 스티프 인체 재활용 뭐 이런 책인데 당시 몰랐던 사체 실험 리포트라고 해서 몇 년 전에 되게 핫했던 소설이에요. 네. 사람이 죽은 후에 시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기자 출신 작가인데 실제 뭐 해부학에도 참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시체가 썩어가는지 관찰도 하고 옛날에는 그 시체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뭐 장기 적출 뭐 그런 것까지 뭐 취재를 해서 그 경험담을 쓴 책이어서 되게 흥미롭기는 했었는데 내가 저런 걸 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킵해뒀던 소설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나니까 이제는 거기에 좀 도전을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참에 여기 이제 꽃은 알고 있다에 워싱턴 포스트 평을 봤는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 평은 이제 이 책 모든 사람이 좋아할 것이다라는 류의 그런 문장이었어요. 당신이 메리 로치의 팬이라면 무시무시하고 기괴한 것에 매료되어 윌트셔를 따라 영안실로 가서 그녀가 시신을 골라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과학의 새로운 길을 가려는 여성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랩걸의 팬이라면 그게 윌트셔의 전체 경력이다. 정원사라면 식물학이 당신의 하루를 얼마나 자주 구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고 범죄소설의 팬이라면 당신은 좋아하는 새 탐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평을 굉장히 좋게 써줬는데 여기서 제가 이 책 고르기 전에 랩걸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저도 랩걸 고민했었어요. 아니야 아직은 내가 안 된 것 같아 라고 해서 딱 킵해뒀었거든요. 읽어보진 않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딱 근데 여기서 랩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럼 이제 스티프와 이제 랩걸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 보고 스티프랑 랩걸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미 스티프와 랩걸을 보신 분들이 이 책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무겁지 않은 책이어서 저처럼 연습 경기 삼아 그 두 책 보기 전에 연습 경기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식물을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역시나 또 다양한 장르가 등장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큐 가든 이야기를 좀 더 딥하게 했어야 되나? 좀 더 식물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되나? 너무 이야기를 하다가 게임으로 넘어가 버릴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이제 와서 좀 밀려듭니다만. 아닙니다. 피해자가 식물에 의해서 그렇죠. 살해됐는데 어떤 식물에 의해서 그렇게 죽음으로까지 이를 수 그렇죠. 있었는지 네. 여러분이 파헤쳐 보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쭈꾸루 게임은 저는 꼭 해볼게요. 너무 이렇게 허들을 높게 잡지 마시고 약간 아마추어 게임이니까. 네네네. 근데 제가 그런 도트 게임을 사실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한번 해볼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채님이 말씀하셨던 책 개인사가 물론 섞여 있긴 하지만 어떤 하나하나의 사건이 있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또 CSI 주구장창 보던 시절 참 좋았는데 요새 범죄 수사물이 너무 죽어가지고 없네 이런 되게 아쉬움을 느끼던 차였는데 약간의 대리만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희 35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35화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벤트 중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 36화에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